지금 이 영상 보시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겟이 갑자기 접속 불가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미 조짐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이게 그냥 오류가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가 진행 중이고 오늘은 업데이트, 내일은 접속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 중이시라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라 자산 이동입니다. 비트겟에 있는 코인과 자금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핵심은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 신고 여부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설치와 업데이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죠.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 지금 설치된 앱은 당분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도, 기능도 점점 뒤처집니다. 그리고 괜히 앱을 삭제하면 다시 설치가 막혀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쪽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내 돈은 내 지갑에 두면 누가 문을 잠가도 내 자산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번 상황의 핵심 대응입니다. 출금할 때는 한 번만 더 숨을 고르세요. 네트워크를 잘못 고르면 같은 코인도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주소는 복사해서 붙이고 가능하면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하는 습관이 정말 사람 살립니다. 옮길 곳이 정해졌다면 막히기 전에 미리 로그인, 보안 설정, 출금 제한 같은 기본부터 확인해 두세요. 문이 닫힌 뒤에 열쇠를 찾으면 너무 늦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언제든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문이 닫히는 느낌이죠. 물론 우회 방법이야 있습니다. 앱을 삭제해버렸거나 스토어 설치가 막혔을 때 VPN으로 웹 접속을 시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최후의 카드로만 생각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 쓰면 되냐?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체감상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붙을 예정이라 저는 비추천입니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숨은 손실입니다. 조금 먹고 조금 치는 매매는 왕복 수수료가 수익을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구조가 좋은 곳을 따져보는 게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들을 제가 따로 비교해 놨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실제로 이동이 확 늘어난 후보들입니다. 기준은 딱 5개로 잡았습니다. 수수료가 부담 없는지, 레버리지가 200배까지 열리는지,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가입하면 $100 혜택이 있는지, 이 조건을 충족하는 5곳을 정리했습니다. 그 5거래소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기 쉽게 모아뒀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옮길 때입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언제 롱이고 언제 숏이냐, 이걸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선물 거래는 현물처럼 코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에 대한 계약을 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방향만 맞추면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10배면 가격이 1% 움직일 때 내 포지션은 10%처럼 체감됩니다. 이게 빠른 수익의 매력이고 동시에 빠른 손실의 무서움입니다. 레버리지는 크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숨이 막힐 만큼 가까워집니다. 청산가가 내 옆에 붙어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포지션이 잘려요. 초보일수록 배율은 낮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오래 갑니다. 손절선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단타는 한 번에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해서 확률을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작게 틀리고
크게 맞추는 쪽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숨 쉬는 사이 위로 훅, 아래로 훅 갑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과 손실을 갈라버립니다. 초보분들께는 시간봉을 한 번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분봉이 예쁘게 보여도 1시간봉이 꺾이면 단타가 단숨에 휘청합니다. 작은 파도만 보지 말고 큰 물결도 같이 보세요. 그리고 단타는 오늘 할 자리만 하시면 됩니다. 차트가 애매하면 괜히 손이 근질거리죠. 그때 한 번만 참고 신호가 또렷해질 때 들어가시면 수익은 더 편해집니다. 먼저 용어부터 딱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쪽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쪽이고요. 말 그대로 상승의 베팅, 하락의 베팅입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현물로 치면 매수 느낌인데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를 얹을 수 있죠.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 속도가 미쳤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장에서도 돈 번다가 이 숏의 매력입니다. 단, 방향이 반대로 가면 계좌가 먼저 울죠. 그래서 신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늘 한쪽으로만 달리진 않습니다. 올랐다가 옆으로 기는 이른바 박스 구간도 많아요. 이럴 때는 롱, 숏을 억지로 찍기보다 기다리는 단타가 오히려 이깁니다. 이제 롱을 잡아야 할 때 대표적인 신호부터 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예요.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 자체가 올릴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 추세라 해도 무턱대고 따라붙으면 고점에서 낚입니다. 가격이 한 번 숨 고르기 하는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받고 다시 고개 들면 그때 롱이 훨씬 편해집니다. 추세를 볼 때는 지지와 저항도 같이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부딪힌 가격대는 벽처럼 작동합니다. 롱은 지지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보일 때, 숏은 저항에서 밀려나는 힘이 보일 때 훨씬 깔끔합니다. 지지가 깨지면 그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이던 곳이 천장으로 변하면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눌릴 확률이 커요. 이런 장면이 숏 타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도움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우리가 흔히 골든크로스라고 부르죠. 이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꼭 같이 보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난다? 그건 시장 신뢰도가 붙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따라붙는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자동차로 치면 연료입니다. 가격이 바퀴라면 연료가 들어가야 멀리 갑니다. 가격만 위로 가고 연료가 비면 중간에 멈추거나 되돌아올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뉴스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차트까지 받쳐주면 롱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가끔은 뉴스가 뜨기 전에 차트가 먼저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뉴스와 차트를 같이 훑는 습관을 권합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정보로 줄을 맞추는 거죠. 이제 숏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명확할 때 들어갑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힘이 빠진 시장이라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바닥에서 쫓아가면 반등에 맞습니다. 가격이 저항을 못 뚫고 고개를 숙일 때, 그때 숏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떨어질 때가 아니라 못 오를 때를 찾아보세요. 이동평균선으로는 반대 장면이 나오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중요한 경고등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럼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럴 땐 곧 꺾일 가능성이 커서 숏 진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차트가 같이 무너지면 숏이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 보조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죠.
이런 도구들이 롱과 숏 선택을 훨씬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좋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봐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맥디는 흐름의 힘을,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 밖으로 튀는지 다시 안으로 말려드는지로 과열과 수축을 보게 해줍니다. 볼린저 밴드가 유난히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꽉 눌린 상태예요. 보통 이런 뒤에는 크게 한번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방향이 잡히는 순간 단타 기회가 확 커집니다. 중요한 건 지표 하나만 믿고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그리고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확률이 내 편인 자리입니다. 진입 버튼을 누르기 전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내가 틀리면 어디서 나갈지, 그리고 내 레버리지에서 청산이 얼마나 가까운지. 주문 넣고 나서 생각하면 대부분 늦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다가 골든 크로스가 뜨고 거래량이 붙고 호재 뉴스까지 터졌다. 이건 롱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의 데드 크로스, 악재 뉴스가 겹치면 숏이 더 자연스럽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 싸움입니다. 오늘부터는 차트를 볼 때 오른다, 내린다만 보지 말고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근거를 한 줄씩 적어보세요. 그 습관이 쌓이면 롱과 숏이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기술이 됩니다. 단타에서 제일 큰 적은 차트가 아니라 내 손입니다. 한 번 잃으면 바로 만회하려고 포지션을 키우는데 그 순간 시장이 주먹을 날립니다. 규칙대로 같은 크기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게 실력입니다. 익절은 조급하고 손절은 미루기 쉬운데요. 그 습관만 뒤집어도 계좌가 달라집니다. 손절은 빠르게, 익절은 근거가 꺾일 때까지 천천히. 이 원칙이 롱이든 숏이든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지금처럼 거래소 이슈로 정신 없을 때일수록 기본기와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이동 정보뿐 아니라 제가 단타할 때 매일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오늘 배운 롱, 숏 신호를 그 체크 포인트에 맞춰보시면 실전감이 빨리 붙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선물 단타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해가 되는 순간 차트가 갑자기 친근해지실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앞당겨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진짜로 쓰는 방식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복잡한 건 더 쉽게, 위험한 건 더 똑똑하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자산 이동은 늦기 전에 차분하게 진행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